그리고 이런 것도 포인트죠. 그건 나중에 제거하시는 거죠. 오늘은 좀 제가 자신 있는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가 뭔가요? 몸으로 좀 표현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오늘 정장편, 남성 정장 저희 얘기해 볼 건데요. 네, 오늘 저희에게 정장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그 현대백화점의 또 정장을 대표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백화점 상품본부 패션사업부에서 남성 클래식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우 책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장 특집이라서 저도 정장을 입고 프로님도 정장을 입고 왔는데 정장 전문가이신 분께서 정장을 안 입고 오셨어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저희 둘만 정장한다니까 긴장해가지고. 오히려 더 약간 있어 보이는 거 있죠. 네, 정장 전문가라고 해서 정장을 입는 건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맞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왔습니다. 저희가 의도한 바를 잘 캐치했나요? 네, 네. 그 오늘 아우라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정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정장 많이 입으세요? 가장 최근에 입었던 게 결혼할 때, 결혼식 날 입었고요. 예전에는 그래도 약간 중요한 미팅 있을 때는 입었는데 요즘은 중요한 미팅 때 제가 정장을 입고 가면 상대방 분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박사님은 정장 자주 입으시죠? 사실 저는 정장을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구두 신고 정장 입고 이런 걸 대학교 때는 진짜 싫어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강의하는 직업을 갖다 보니까 이게 정장을 좀 입어야 그게 예의를 차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스스로도 좀 태도가 각이 잡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최근에 그냥 경조사 때 한두 번 입어보고 그 이후로는 뭐 날씨도 너무 더웠기도 하고 최근에는 잘 안 입었습니다. 그럼 저희 좀 정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어서 더 해보도록 할게요. 저를 빼고 두 분은 정장을 잘 입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요즘 좀 트렌드도 그렇게 정장을 입지 않는 트렌드일까요? 복식 트렌드가 조금 이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사실 정장 입은 사람들이 거의 볼 수가 없고 금융권에서도 이제는 복장을 자율화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더라고요. 여의도의 상징이었잖아요, 우리 정장은. 네. 제가 그래서 좀 간단히 조사를 해왔는데요. 조사 담당이시가 시즌3의 수치 담당. 시즌3 때 여러분께 객관적인 수치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 기준에서 10명 중 7분이 약간 정장을 자주 입지 않는다고. 10명 중 7명이요? 또 전체 패션 시장에서 정장이 25% 정도 비중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약간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 좀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되게 책임님께 이런 우울한 소식을 전해드려서 어떡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답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좀 계속해보면은 백화점 자체적으로 약간 정장 PB 브랜드들이 있었는데 요즘 축소되는. 예전에는 어땠어요? 예전에는 훨씬 컸죠. 뭐 25%, 30% 정도 가치까지 차지를 했는데 지금 많이 이제 축소된 상황입니다. 이게 축소된 게 이제 뭐 브랜드별로 매출이 좀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브랜드 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정장은 약간 기본 단가가 좀 있잖아요. 혹시 매출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정장 상품에서 또 잘 나가는 이제 갤럭시라든지 뭐 닥스, 뭐 스투서플라이 이런 애들은 또 그 상품군 안에서 굉장히 또 매출로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좋은 브랜드 못지않게 매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요즘 일상에서 정장을 입지 않잖아요. 각자가 생각하시는 요즘 일상에서 정장을 입지 않는 이유는? 되게 뭐 트렌드의 변화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 이런 거를 이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사람들이 좀 편안함을 추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정장을 입으면은 좀 활동성에 좀 제약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좀 아무래도 실용적이고 그 편안함을 중요시하다 보니 그런 캐주얼 정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캐주얼 니트 그런 트렌드 변화 때문에 수요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요즘 회사들은 약간 정장 입지 않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회사들이 생산성 때문에 정장을 안 입는 걸 허용해 준 측면이 있거든요. 정장을 입으면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에어컨 잘 틀어줘야 되고 이게 다 비용이잖아요.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놀라시나요? 저도 왜냐면 지금 회사를 너무 좁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저 약간 좀 쇼크를 먹었던 게 전 지금까지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좀 되게 자유로운 업무 환경을 위해서 바꿨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그런 측면도 있겠으나. 네, 네.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네.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넘어가시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코로나19도 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이런 정장 브랜드들이 많이 문을 닫았잖아요.
이 사무실 출근을 일단 안 하다 보니까 집에서 입는 라운지 웨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성장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정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불편한 것도 있지만 정장이 상징하는 어떤 그 오피스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회사의 어떤 부속품이 돼야 될 것 같고 근데 이런 거를 좀 상징하는 게 정장이지 않나 싶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정장이 또 정장만이 갖고 있는 이 가치와 이 무드가 있잖아요. 딱 그 정장을 입었을 때 나 오늘 딱 정장 입었다. 그래서 또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복장 인식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그 입는 옷이 사람의 심리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또 그래서 이 복장 인식 효과로 복장을 입은 사람들끼리 약간 유니폼 느낌처럼 동질감도 형성이 되고 그 정장을 입은 사람을 통해서 집단이 마케팅 효과도 되고 그 신뢰감도 약간 올라가고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박사님도 그럼 정장을 입었을 때 심리 상태에 좀 변화?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학교에서 교복 입히는 게 동질감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같은 학교에 있는 같은 소속이다. 또 아까 태도 얘기하셔가지고 생각이 났는데 강의하러 갈 때 정장을 입으면은 이제 확실히 내가 좀 더 언어도 포멀해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좀 서 있는 태도? 조금 더 긴장하고 서 있게 된다고 해야 될까? 선생님, 그럼 현대백화점에서 정장을 구매하시는 주요 고객층의 나이대는 어떻게 될까요? 뭐 30대 후반에서 뭐 50대 초중반까지 아무래도 이런 연령대에서 이제 주로 많이 구매를 하시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나이대를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라이프 스테이지의 어느 단계에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트렌드 코리아 2025에 보시면 첫 번째 키워드가 옴니보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사회학자분들이 많이 쓰시는 용어인데 원래는 그 취향의 잡식성이라는 의미거든요. 어떤 그 나이대에 해야 되는 단계? 의무? 이런 게 많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즘에 결혼을 30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심지어 20대 초반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50대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양복을 결혼용으로 구매하시는 분은 꼭 30대 초반에 구매할 것이다. 이런 가설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자제품 판매하는 회사들은 나이대로 타겟을 잡지 않고 청첩장을 계약하신 분들 혹은 이 결혼 관련된 뭐 카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입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뭐 DM을 보낸다거나 마케팅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벤트를 겪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복도 마찬가지로 이 양복을 사야 되는 어떤 기점들이 있잖아요. 첫 직장을 입사를 하게 됐다거나 뭐 결혼을 하게 됐다거나 근데 이 입사가 30대일 수도 있고 40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나이보다는 이 이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좀 정장을 얘기로만 했잖아요. 직접 또 책임님께서 저희 정장을 한번 갖고 와주셨는데 이 정장을 이제 간단히 소개드리면 수트 서플라이라는 브랜드의 정장입니다. 이제 수트 서플라이는 이제 네덜란드 브랜드로 이제 보시면은 되게 좀 고급져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가격이 괜찮은 100 중반 정도. 그런데 이런 소재를 만져보시면 다른 브랜드에 가면은 수입 브랜드 가면 이제 뭐 거의 300에서 500가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소재를 울 헤링본 원단으로 이제 만들어진 수트고 보시면 그게 이제 매력인 것 같아요. 이게 은은하게 그 헤링본 패턴이 좀 보일 수 있는 너무 포멀하지 않게 오히려 또 캐주얼하게 좀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매력적인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포인트죠. 그건 나중에 제거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블랙 수트가 되게 활용도도 뛰어나고 멋있는 것 같아요. 블랙이라는 게 또 어떤 자리에서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컬러고 좀 포멀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할 수 있는 게 저는 블랙 컬러라고 생각하거든요. 헤링본 패턴이 은은하게 들어가는 아이 스타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상황별로 약간 추천해야 될 것 같은데, 현대백화점에 나는 남성 패션을 담당하고 싶어. 그런 지원자분이 현대백화점 면접 때 입으면 좋을 정장. 일단은 현대백화점에 입점된 브랜드에서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갤럭시, 캠브리지, 수트 서플라이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컬러나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점잖은 그런 스타일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라펠이 뭐 위로 너무 올라오지 않는다든지 너무 넓지 않게, 컬러는 뭐 아까 좀 무난하게 찾는다는 뭐 차콜이라든지 뭐 네이비 컬러 이런 톤으로 해가지고 면접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셔츠는 흰색 셔츠로 가고. 아무래도 흰색 셔츠가 무난할 것 같아요. 화려한 패턴이 들어간 타이보다는 좀 컬러만 조금 다르게 해서 뭐 브라운 컬러라든지 뭐 이런 반색의 컬러의 타이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브라는 치는 게 좋을까요, 안 치는? 안 치는 게 좋습니다. 카브라를 치면 너무 조금 뭐 그 소위 말하는 깔롱 부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네, 약간 좀
좀 날티나는 느낌이 좀 있으니까. 네네네. 결혼식인데 야외 결혼식에 딱 어울리는 정장. 야외 결혼식은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지금 문득 든 생각은 그때는 조금 뭔가 자유롭게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꼭 이런 포멀한 정장이 아니라 뭐 콤비로 해가지고 좀 편안한 캐주얼 정장으로 입어도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상황 주제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상견례 자리인데 부모님이 반대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약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데 약간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약간 정장일 수도 있는데 이 상황이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아까 그 면접 보는 그런 정장이랑 비슷한 스타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믿음이나 신뢰감을 줘야 되는 그런 분위기니까 카브라 치지 말고 뭐까지. 그러면 요즘에 이게 정장 브랜드들이 많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좀 하고 있었는데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있나요? 이제 브랜드의 본사 협력사분들과 굉장히 거의 매일 통화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데 힘들다고 합니다. 어떻게 자기들도 이거를 타개해 나가야 될지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트렌드가 캐주얼이 강해지다 보니 그런 정장 브랜드에서도 실제로 이제 캐주얼 상품들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셔츠 정장뿐만 아니라 뭐 니트라든지 뭐 치노 팬츠라든지 이런 캐주얼 상품들 생산을 많이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장 브랜드가 나아갈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체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캐주얼라이징 하는 그런 방향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서 하나만 더 덧붙이면은 명품 정장들도 많이 캐주얼화가 되고 있거든요. 실제 캐주얼 브랜드와 그 클래식 정장 브랜드의 그 사이 교집합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캐주얼 브랜드보다는 좀 정제된 격식 있는 뭐 니트를 만든다든지 소재가 좋은 그런 캐주얼 상품들을 많이 생산을 하면서 변화에 계속 대응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각자가 생각하는 정장의 미래는 어떨까? 저는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장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 정장이 그 패션적으로 멋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일상복에서는 좀 파이가 줄 수는 있겠지만 좀 패션적인 정장은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유행은 돌고 도는 거니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슷한 얘기인데 그 정장이 어느 순간 좀 이런 보수적인 문화의 상징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장 브랜드들이 이런 좀 상징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건 그냥 내피셜인데 저는 이 정장 브랜드들이 소재 개발에 좀 집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트를 기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더위에 이 수트를 입는다는 거 생각만 해도 막 덥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소재를 조금 개발을 해가지고 소재로 차별화를 해서 여름에도 입을 수 있는 정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좀 컨셉이 차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오늘 정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정장 시장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정장이 부활하는 그런 시기가 꼭 오기를 바라면서 두 분 오늘 소감 어떠셨는지? 저는 오늘 사실 이런 방송이 사실 처음이어서 프로님과 이제 박사님께서 워낙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또 관점에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굉장히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덕분에 정장 한번 더 입을 수 있었고요. 다시 오랜만에 꺼냈고 그 꺼낸 게 옷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던 정장에 대한 생각도 같이 꺼낼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팅룸 올 때마다 의상이 늘 걱정이거든요. 뭐 다른 그 무엇보다. 근데 오늘은 굉장히 편하게 의상을 옷장에 있는 많은 정장 중에 하나를 입고 올 수 있어서 되게 편한 시간이었고요. 제가 좀 몰랐던 남성 정장에 대해서 알 수 있어가지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미팅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미팅에도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